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이 꼭 아셔야 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고령층의 다제약물, 즉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10가지 이상의 약을 매일 드시는 분이 무려 171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5년 전만 해도 112만 명 수준이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5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가운데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약이 너무 많아요. 이거 꼭 다 먹어야 하나요? 실제로 70대 김모 어르신은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위장약, 진통제, 수면제까지 합쳐서 무려 14종의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약 봉지가 쌓이는 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안 먹자니 불안하고 먹자니 부작용이 두렵고 그런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약이 많아질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겹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특성상 내과, 정형외과, 소아기내과 이렇게 여러 병원을 다니게 되는데 병원 간의 처방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된 약을 받기도 하고 불필요한 약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셋째, 한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 때문에 속이 쓰리면 위보호제를, 수면제 때문에 낮에 졸리면 각성제를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약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약이 많아지면 당연히 부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이 충돌해서 저혈압이나 저혈당이 생기기도 하고 항응고제와 진통제가 겹쳐 큰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의 약도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또 어지럼증과 졸림으로 인해 낙상 사고가 늘어나고 고관절, 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동시에 쓰다 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이 많아질수록 제대로 챙겨 먹는 게 힘들어집니다. 오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면서 잘못 복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영자 어르신은 하루에 14가지 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약사와 함께 약물 검토를 진행하면서 중복되는 약을 줄이고 꼭 필요한 약만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9종으로 줄었고 한 달 만에 어지럼증과 속쓰림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약이 줄어드니 몸이 편해졌을 뿐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먹는 약을 한 장에 정리해 두는 겁니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약, 약국에서 산 일반약, 그리고 영양제까지 모두 적어 두세요. 둘째, 주치의나 약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약물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약 다 필요한가요? 하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는 반드시 내가 먹고 있는 약 목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중복 처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어지럼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기록해 두셨다가 병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복용 시간을 단순하게 맞추세요. 아침과 저녁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몰아두면 관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섯째, 가족과 함께 공유하세요. 약 보관함이나 캘린더 앱을 이용해서 가족이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나 약국에서 제공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DUR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의 처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중복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처방 정보가 병원 간에 공유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한 의원은 병원마다 환자의 처방 내역을 모른다면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본다며 처방 정보 공유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관리 모델도 필요합니다. 약국과 보건소가 함께 참여해 정기적으로 약 검토를 하고 고위험군 어르신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어르신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가운데 10종 이상 약을 드시는 분은 171만 명. 그중 80%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약이 많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약을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내가 먹는 약을 정리하고 기록하기. 둘째, 정기적으로 검토받아 불필요한 약 줄이기. 셋째,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사회 전체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 약은 줄이고 건강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